오늘의 요괴는 로쿠로쿠비입니다. 로쿠로쿠비는 뭐냐? 목이 길게 나오는 요괴를 칭합니다. 요괴를 뜻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생겼을 때 또는 이를 설명하고자 상상해낸 존재들을 일컫는 말 또는 보통 전설이나 민담, 설화, 기담 등에서 등장하는 생물을 요마나 괴물 또는 요괴라고 칭하는 단어가 생겼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100% 요괴라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조사한 내용,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괴 그리고 괴물, 환상 속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컨텐츠가 바로 여기야입니다. 이 로쿠로쿠비는 도르레라는 뜻의 일본어 로쿠로와 목이라는 뜻의 쿠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도르레 즉 목이 늘어나는 요괴를 뜻합니다. 로쿠로쿠비 혹은 로쿠로목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일본의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한자를 풀이하면 녹수로라고도 쓰는데 여기서 녹로가 일종의 도르레라고 합니다. 도르래의 축에 밧줄이 감겨서 풀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말합니다. 도르래 또는 사용하는 밧줄처럼 칭칭 감긴 긴 목을 가졌다고 하여 로쿠로쿠비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도르래를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로쿠로쿠비 그 현상이랑 똑같이 생겼죠? 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뭔가 감싸져 있는 느낌, 밧줄로.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를 돌릴 때 또는 혹 로크라고 하는 소리에서 유래됐다고도 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를 돌릴 때 이런 걸 로크로 하는 소리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 또는 물레를 돌리면 점점 늘어지는 모습을 본따서 점점 늘어나는 게 로쿠로쿠비의 요괴 목이 늘어나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산에 손잡이를 펼치면 우산에 자루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유래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진짜 이거의 유래는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 전통 물레 사진인데 이게 밧줄이 다 감겨있죠. 약간 아까 보여드린 로쿠로쿠비 목이 늘어나는 것과 점점 이게 쭉 위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그 요괴와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칭한 것 같아요. 보면은 로쿠로쿠비의 가장 큰 특징이 낮에는 사람이고 밤에 잠이 들면 목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서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낮에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밤에 잘 때는 자기도 모르게 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 이거에서 더 소름이 돋았어요. 자기는 모른다? 목이 늘어날 때는 목 주위에 연기나 수증기가 나면서 늘어난다고 하고 그 길이는 대략 천장에서 닿을 정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2m, 3m 또는 4m 가량 넘는다고 합니다. 주체가 잠에서 깨거나 누군가 목격을 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갑자기 돌아간다고 합니다. 일본 니가타현의 로쿠로쿠비 민담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주를 보필하는 가문에서 태어난 로쿠로쿠비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운 미모를 가지고 자랐다고 한다. 자라면서 점차 성숙해진 로쿠로쿠비는 예쁜 기모노를 즐겨 입었는데 고운 미모에 예쁜 기모노까지 더해진 로쿠로쿠비의 모습은 성인 남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저도 솔직히 로쿠로쿠비를 딱 처음에 생각했을 때 엄청 이쁜 일본 여성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그 여성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종류의 로쿠로쿠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마음에 둔 영주가 그녀에게 청혼을 하였으나 로쿠로쿠비는 그의 청혼을 거절하였고 영주는 영주를 보필하는 가문의 자식이 명을 어겼다는 것에 크게 화를 내며 로쿠로쿠비의 목을 잘라버렸다고 한다. 그 후 성 안에 로쿠로쿠비의 원령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원령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들키면 정색하고 목을 길게 내밀어 쳐다본 후 도망쳤다고 한다. 아마 사람을 쳐다보고 도망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이 잘렸잖아요. 억울하게. 로쿠로쿠비가 사람에게 들키면 목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의 기반 중에 하나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들키는 게 싫은 거야. 로쿠로쿠비는 일본 민담에서 여성형으로 많이 표현되지만 남자의 형상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형 둘 다 존재한다고 하는데 로쿠로쿠비는 남성형으로 표현한
재미없는 외관에도 형편이 너무 없어진다고 해요. 너무 봤을 때 이게 여성 로크로코비를 봤을 때와 남성의 로크로코비를 봤을 때 이게 좀 완전 달라요. 여성은 뭔가 이쁘고 기괴한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 남성의 형상은 진짜 괴물이에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로크로코비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괴기스러운 사진 또는 자료들이 많지만 보통은 사람들을 피해 다닌다고 합니다. 숨어 살거나. 근데 이건 부류예요. 숨어 사는 부류가 있고 진짜 사람을 해치는 부류가 있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들, 이게 남자 형상을 좀 그려놓은 건데 뭔가 다르죠, 여자 형상보다. 근데 좀 기괴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을 피해서 마을을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가족이 요괴가 되어서 공격을 당하게 되니 결국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특히나 잠자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로크로코비가 된 가족이나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아니었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로크로코비인 거를 모르는 거야, 잘 때 늘어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일본에서는 꽤나 유명한 요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괴 작품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작품에서 등장할 때 로크로코비는 맨정신일 때도 자유의 의지로 목의 길이를 조절하고 유지하는 편이에요. 이게 와전됐을 수도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원래는 자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목이 늘어나는 건데, 영화에서는 자기가 자유자재로 목이 늘어나서 이거를 조절을 하고 이걸로 다 사람을 해치고 잡아먹는 것이. 로크로코비는 낮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본인이 로크로코비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사람 사이에 숨어서 사는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목이 쭉 늘어나서 사람들한테 모습을 보여주고. 로크로코비에 대한 유명한 민담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로 유명한 로크로코비 하면 이거다 하는 민담 중에 하나로 예를 들자면, 어떤 남자가 길을 걷다가 닭의 머리도 되고 여자의 머리도 되는 이상한 얼굴을 발견했어. 칼에 빼어들고 그 머리를 자르려고 쫓아갔는데 그 머리는 어느 집으로 갑자기 쑥 사라졌다. 곧이어 집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무서운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남자가 칼을 빼어들고 나를 쫓아오길래 집까지 달아나 잠에 깨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거죠. 자기가 꿈을 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다 로크로코비가 됐는데 이건 꿈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역시 잠에 들면 로크로코비가 되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서 악몽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후에 어떤 남자가 로크로코비가 되는 여자를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많이 출몰된 거는 에도 시대에 가장 많이 출몰됐다고 해요. 로크로코비와 일반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로크로코비와 목에는 보라색 힘줄이나 빨간색 문양이 있어서 목을 보면 로크로코비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추가적인 거는 사실 일본의 문화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에 존재하는 마물, 요괴 등의 70%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칠복신이라고 있어요. 중 5개의 신은 중국, 1개는 인도에서 유래됐고 1개의 신은 일본 고유의 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칠복신은 예비스, 그리고 다이코쿠텐, 비샤몬텐, 벤자이텐, 후쿠로쿠주, 마지막으로 주로진, 호테이가 있으며 이 중에서는 에비스가 유일한 일본의 고유 토박이 신이라고 해요. 로크로코비에 대한 관련 기록으로 보면은 중국의 진나라 또는 괴담 기록에 수신기도 있는데 낙두민 또는 비두만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기록을 토대로 보면 로크로코비의 역사도 일본의 독자적인 요괴가 아니라 중국에서 개념이 넘어온 요괴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완전히 생성된 요괴라기보다 중국에서 뭔가 역사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온 요괴라고 칭한다는 거죠. 완전 아까 본 거랑 좀 다르죠. 완전 괴물처럼 보이잖아. 로크로코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진은 한 여성의 얼굴이 떠다니는 거라면 이거는 괴물처럼 좀 징그럽고 괴기스러운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중국에 있었던 일들을 좀 조사를 제가 해봤어요. 이걸 토대로 보면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도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밤에 잠을 자면 목이 빠져나와 개구멍이나 창문으로 나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그 목이 날아다닐 때에는 귀가 날개가 된다고 해요. 일어나 잠자리를 비추어 보면 머리가 없는 몸을 발견하게 된다. 그 몸은 평상시보다 차갑다. 진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래서 몸 또는 이불을 덮어두면 새벽에 머리가 돌아와도 이불로 몸이 가려져 찾지 못해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몇 번이나 땅에 떨어져 숨도 가빠지고 금방 죽을 것 같아서 재빨리 이불을 벗기면 머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괴한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밤마다 되풀이되는데도 낮에는 보통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약간 도플갱어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낮에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밤에는 괴물 행동을 하고, 이게 더 소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기괴한 일이라 장군도 그대로 도울 수가 없어서 휴가를 주어 멀리 보냈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여자에게는 천성이라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방에 출정한 장군들이 종종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시험삼아 구리쟁반을 머리가 없는 목에 얹어두었더니 머리는 되돌아오지 못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사실 중국의 요괴는 목과 몸이 분리되어 돌아다니는 요괴로 로쿠로쿠비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달라요. 일본의 로쿠로쿠비는 내 몸에서 목만 길어집니다. 근데 중국은 몸에서 목이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목이 떠다녀, 얼굴이. 일본 거는 연결이 돼 있고 좀 달라요. 비슷한데. 일본 내에서도 로쿠로쿠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목이 늘어나는 로쿠로쿠비와 몸과 목이 분리가 되어 목만 날아다니는 누케쿠비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케쿠비, 로쿠로쿠비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해요. 근데 엄연히 종류는 또 달라요. 목에서 머리가 떨어지냐, 분리가 되냐, 이어지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보면. 누케쿠비는 빠지다는 뜻의 일본어 누케와 목이라는 뜻의 쿠비가 합쳐져서 빠진 목 요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케쿠비는 목이 떨어졌을 때 몸을 숨기면 원래 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이 트면 죽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솔직히 이거를 제가 조사하면서 본 게, 이 특징이 약간 뱀파이어 같다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말라 죽어버리는 느낌? 동이 텄을 때 못 돌아가면. 현재에 들어서 로쿠로쿠비가 유명해지면서 누케쿠비 형태의 로쿠로쿠비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와전된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한때 중국에서 신랑들이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신부가 로쿠로쿠비가 아닐까 하는 공포에 많이 떨었다고도 합니다. 로쿠로쿠비에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부의 목이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 빨간 비단천이나 실을 감았다고도 해요. 이것 또한 기계외. 목에 빨간 실과 비단을 감았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로쿠로쿠비에 인해 누케쿠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누케쿠비에서 로쿠로쿠비가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본에서 로쿠로쿠비라는 이름은 더 유명하고 로쿠로쿠비라고 해야 목이 늘어나는 요괴라고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중국의 색을 뺀 자신들만의 요괴인 로쿠로쿠비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의 에도 시대 때 이르러 요괴라는 콘텐츠가 폭발적인 인기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때 기류를 탄 대표적인 요괴가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로쿠로쿠비라고 합니다. 이게 로쿠로쿠비 처음 등장했던 목격담이 무로마치 시대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일본 무로마치 시대에. 규슈의 기쿠치 가신의 이소가이에 있던 자이몽타츠라는 기쿠치가 멸망 후 출가하여 회룡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마나시현의 산중에 노숙하려고 누운 회룡의 근처에 등심이라는 남자가 나타났는데, 등심은 산의 밤은 위험하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처에 회룡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등심의 오두막에 도착하자 안에는 품위에 있는 행동을 하는 4-5명의 남녀가 있었는데, 이런 산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품위가 있어 매우 신기하다고 생각한 회룡이
그들에게 물으니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이나 집이 몰락해 역에서 살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그거네. 쫓겨났는데 다른 데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자기들끼리. 밤에도 다시 독경을 마친 회룡이 물 마시는 곳에 나가려고 밀기구를 열어보니 무려 거기에는 목이 없는 5명의 동체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놀란 회룡이었지만 곧 5명의 동체에 피해 흔적도 없고 목이 잘린 모습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책에서 본 적이 있는 로크로크비이겠다고 생각한 회룡은 로크로크비의 몸통을 숨기면 목이 돌아오지 않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로크로크비 중 한 명의 몸통을 밖으로 옮기고 자신도 몸을 숨기는데 숲속에서 말한 소리가 들려서 자세히 보니 5개의 목이 벌레를 먹고 날아다니며 회룡이 자고 있는 동안에 잡아먹어버리자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회룡이 잘 자는지 확인하러 갔던 로크로크비 중에 하나가 땡중이 사라졌다고 알렸고 몸 하나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로크로크비들은 화가 나서 숨어있던 회룡을 찾아 덮쳤습니다. 하지만 회룡은 무사로 전쟁에도 나갔던 사람이므로 나무를 뽑아 휘둘러 뛰어오르는 로크로크비들을 공격하니 로크로크비들은 자신의 몸에 붙어서 소리치며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로크로크비들은 사람을 먹어온 요괴들이라고 볼 수 있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국사에서 고려 마렵에서 조선 중기와 겹치는 시기로 한국사에서 왜구가 들끓어 많은 전쟁을 했다고 나오지만 정작 일본 내에서는 크게 인지도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에도 전기까지 전해진 로크로크비의 목격담은 거의 누세쿠비 종류이고 1663년으로 올라가 보면 소로리 이야기, 1686년 괴담의 집 백이야기 평판, 1732년 태평백 이야기 등에서 여자 로크로크비의 목격담 기담들이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책들이 아직도 있다고 해요. 일본의 고전 괴기담 열국 괴담 문서첩에서는 로크로크비라는 요괴의 사람이 생전 지은 업보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라고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엔슈 지방, 도토 미국, 그리고 현재의 시즈오카현, 오이강의 서쪽 카이신이라고 승려가 오요츠라는 여인과 사랑의 도피를 떠났다. 하지만 도중에 요오츠가 병에 걸리고 여행 자금까지 떨어져 버리자 승려 카이신은 오요츠를 가차없이 살해했다고 합니다. 후에 카이신은 파괴하여 아내를 얻었다. 어느 날 주막에 머물게 된 카이신은 주막의 딸에게 반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였는데 그 딸의 목이 점점 늘어나더니 오요츠의 얼굴로 변하며 자신의 원통함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카이신은 과거에 자신의 업보에 후회하며 주막 주인의 오요츠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털어놓기를 자신도 어느 여인을 죽여 금품을 빼앗고 그 돈으로 주막을 시작을 했는데 그 업보로 인하여 자신에게서 태어난 딸이 로크로크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후 카이신은 다시 불교에 입문하여 오요츠의 묘를 지어주고 그 묘를 로크로크비의 묘라고 후세에 전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업보라고 하지만 보통의 신이나 사회, 남편의 뜻을 거부한 여성이 주로 로크로크비가 되거나 그 자식이 로크로크비로 태어나는 형벌을 받는다고 기록된 내용들이 주라고 합니다. 형벌, 벌을 받는다. 인위적으로 로크로크비를 만든다. 참 잔인해요. 어떤 여자가 난치병에 걸렸다. 여자의 남편이 행상인들에게 들은 바로는 하얀 개의 간이 특효약이다 하여 즉시 여자에게 하얀 개의 간을 먹였다. 여자는 그 즉시 병세가 사라졌으나 그녀가 낳은 딸이 로크로크비가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의 머리가 허공을 날아다니고 있고 어디에선가 하얀 개가 나타나 그 머리를 씹어 먹어버렸다는 민담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업보를 따라 로크로크비가 생겨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로크로크비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머리가 허공을 떠들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먹이 늘어나는 일반적인 로크로크비가 아니라
딸이 목과 몸이 분리되는 누케쿠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중국의 비두만에 대한 기록에서는 질병처럼 묘사된 내용도 있어요. 송나라에 쓰인 소설집 태평광기에는 비두만이 아닌 비두료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링남의 계곡 동굴 안을 오가는 비두료라고 부른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날아오르기를 하루 전 목덜미에 붉은 실을 두른 것과 같은 자국이 나타난다. 그 사람은 밤에 병을 앓을 것 같이 되어 처자가 간호를 한다고 합니다. 머리가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 낭떠러지나 갯벌로 가 개나 지렁이 따위를 잡아먹는다. 새벽이 되면 날아서 돌아오는데 꿈을 꾼 것으로 여기며 배가 부르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에도 중후기의 유학자 히라가 쇼사이라는 히사이 필기에서는 화가 나면 한밤중에 목이 빠지는 발수병인 시모토총 출신의 남자 이야기가 소개된다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어느 집안의 딸이 로크로쿠비라는 사실을 첫날 밤에 들키게 되어 신랑이 도망을 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느 의사가 딸과 결혼을 하고 그 병을 치료하여야 된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로크로쿠비가 그저 목이 잘 늘어나는 체질이라는 이야기도 간간히 들려온다고 해요.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크로쿠비가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보다는 벌레, 개, 지렁이, 날벌레 같은 걸 잡아먹었다는 게 많이 나와서 사람들한테는 유해하지 않는 그런 숨어서 사는 요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로크로쿠비가 사람이나 동물의 전기를 빨아먹어서 사람의 기력을 잃었다는 기록과 긴 목으로 상대를 칭칭 감아서 뱀처럼 피를 빨아먹으며 사람을 사냥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 요괴는 요괴일 뿐 좋은 요괴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돌변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보통 사람을 공격하는 로크로쿠비는 보통 목만 날아다니는 누케쿠비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위에 나왔던 회룡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회룡도 본 게 비두만을 모티브로 한 누케비들은 사람의 피를 빨고 갉아먹고 집단으로 팀플, 흔히 말하는 합동적인 집단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낙도민이라는 인종이 존재했고 축제를 했다는 이야기를 봐도 단체 생활 등을 했다는 거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해서 이제 사람들을 비유를 하자면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사람의 목은 의외로 근육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목에 금속 꼬리를 여러 개를 장착해서 하나하나씩 어릴 때부터 목을 늘리는 습관이 있는 카렌족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카렌족은 목이 길수록 미인상에 가깝다고들 하는데, 확실히 일본도 전통적으로 목이 길고 얼굴이 새하얀 여성을 미인상으로 꼽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로크로쿠비가 남성형보다는 여성형으로 더 많이 표현되는 이유가, 사실 남성형으로 표현되면 좀 형편없다는 이유보다는 그저 시대상에 맞게 여성형으로 많이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로크로쿠비의 목이 길다 보니 보통 자살 또는 교수형에 당한 사형수가 로크로쿠비의 모티브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로크로쿠비의 유래인 비두만을 생각해보면 교수형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색이 빠지고 일본 특유의 색이 입혀지면서 목이 긴 로크로쿠비가 탄생할 때는 자살이나 교수형에 대한 사형수가 모티브가 되었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일본에 가면 가장 만나보고 싶었던 요괴 중에 하나라고도 꼽았던 요괴가 로크로쿠비였는데 저는 봤습니다. 진또형이랑.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직접 만날 수 없는 요괴겠구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일단 들키면 도망치고 애초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보니 흉가에서 만날 수 없는 요괴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요괴도 사람들처럼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망치는 로크로쿠비가 있는 반면
들이대는 로크로코비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본 건 도망친 로크로코비였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로크로코비에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로크로코비를 기리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본어로 6이 로크라는 발음이어서 맞추기로 6월 6일을 로크로코비의 날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괴하기도 해요. 그지? 로크로코비 요괴의 날을 만든다. 일본 도토리현의 사카이 미나토시에는 미즈키 시게루 로드라는 관광대응 상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가 그린 요괴 세계관을 테마로 한 관광 명소라고 해요. 이것도 저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좀 많이 궁금했던 장소예요. 관광 명소 그리고 요괴를 세계관으로 한 테마파크가 있다고 해요.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이게 로크로코비를 약간 미니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미즈키 시게루의 대표작인 게게게의 키타로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일본 각지의 요괴를 모티브로 한 동상들 또는 오브제가 설치되어 있는데 177개의 설치물 중 로크로코비가 청동상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도토리현으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청동상. 근데 딱 흔히 봐도 그거예요.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인, 일본의 미인, 딱 진짜 기모노를 갖춰 입은 잘 가꾼 화정을 한 미인이 목만 늘어난 거.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봤을 때 이 로크로크비를 만나면 홀릴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쁜 상이고 미인계고 뒤에 늘어난 목만 안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치코마 주조라는 곳에서 재미있는 청주를 또 판매를 한다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파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보이는 이런 로크로코비를 캐릭터화 시켜서 만든 청주, 일반 복면 카사 오바케 로크로코비를 이렇게 요게 3종 패키지를 한 기념품인데 로크로코비 맛은 무슨 맛일지 궁금합니다. 진짜 뭐 흔히 그냥 뭐 청주나 이런 맛이겠죠. 근데 딱 표지에 로크로코비 술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조금 궁금해서 찾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후쿠시마 쪽에서 먹기는 그렇고 눈으로 이렇게 구경을 하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이런 걸 보면 일본은 요기에 대해서 진짜 진심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술까지 만들고 근데 캐릭터화 시키니까 좀 뭔가 귀엽네요. 사실 로크로코비 말고도 말레이시아, 페난칼, 인도네시아의 레약 등 몸과 목이 분리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나라의 요괴들도 많은데 나라의 이 요괴들에 대한 내용도 다 다릅니다. 이것도 제가 다루어 보도록 할 건데 비주얼적으로다가 진짜 막강해요. 이게 로크로코비보다 강하다 보니까 징그러운 걸 싫어하는 분들은 보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모두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사진 또는 이제 뭔가 좀 자극적인 사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장기들이 이렇게 빨려서 나온 머리만 날아다니는 거. 아까 설명드린 것들은 로크로코비다 이런 거는 딱 목이 쭉 늘어나서 얼굴만 떠다니는데 얘네는 장기가 뽑혀서 얼굴이 떠다니는 거예요. 내장, 심장, 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진짜 좀 파생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로크로코비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파생된 이야기, 중국에서 파생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람도 말을 할 때 와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나 이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전달할 때는 이래서 막 부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본 요괴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와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로크로코비는 목이 늘어나고 쑥스러움이 많고 사람을 피해 다니고 이런 로크로코비인 줄 알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공격적이고 분류가 나눠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의 요괴지만 여러 가지의 특성을 지녔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저와 진또 형이 본 것도 그렇습니다. 진또 형이랑은 따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진또 형이랑 녹화 촬영 갔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 막 방송 터지고 터널 찍었을 때 그때 산 쪽에서 산이 엄청나게 광활한 산이었고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한 나무 사이에 이 나무를 뱀처럼 이렇게 감싸고 얼굴만 내밀고 쳐다보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진짜 엄청난 속도로 그 꽈리튼 거를 풀더니만 쓱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진또 형한테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진또 형도 나중에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여우야 너 봤어 그때? 나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설명을 못했는데 막 이상한 애들 봤다. 막 목을 엄청 감싸고 있는 나무에 있는 애도 봤고 그걸 지금 보니까 로크로코비였더라고. 네, 여우의 기묘한 이야기 여기야 첫 이야기는 바로 여기까지인데요. 로크로코비 오늘 첫 요괴였는데 어떻게 좀 다들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일본 용어다 이름이다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발음하기가 좀 그래서 좀 어버버하면서 발음이 뭉개진 게 좀 있는데 이건 제가 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